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는 지난해 유네스코를 직격하고 나섰습니다. 사태의 발단이 된 것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였는데요. 이곳의 환경 파괴 문제가 대두되면서 캄보디아 정부가 앙코르와트 인근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킨 것이 문제였습니다. 유네스코와 캄보디아 정부가 주민들의 삶보다는 눈에 보이는 문화유산만을 더 중시한다, 이런 비판이 커졌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코요테 출몰이 잦아지고 있다는 미국 시카고 소식 준비하고 있는데요. 멧돼지, 너구리가 도심에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우리에게 코요테는 생소한 동물이죠. 이 코요테 어떤 동물이고 왜 도심을 배회하는 건지 시카고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월의 마지막 날 5월 31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이 34개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전현직 미국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결이 나온 뒤 계속 싸워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유죄 판결에 대해서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며 재집권을 막을 방법은 투표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후안 머천 담당 판사는 7월 11일 오전 10시 선고 공판을 하기로 했는데요. 대선 후보를 지명하는 공화당 전당대회 나흘 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무기로 러시아 내부를 공격하는 것을 일부 허용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미국 정부 당국자들과 소식통을 인용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북동부의 하르키우 지역 근처에서만 러시아를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에 다양한 무기와 포탄을 지원했습니다만 확전을 우려해 그동안 우크라이나가 자국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것은 자제시켰습니다. 미 국무부가 한반도에 핵무기를 전진 배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베단트 파틀 국무부 부대변인은 미국이 아태 지역에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러시아도 핵 억지력 측면에서 추가 조처에 나설 수 있다는 러시아 측 입장과 관련해서 미국은 현 시점에서 핵무기를 인도 태평양에 재배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평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의 이날 발언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론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총선에서 집권당인 아프리카 민족회의 ANC가 과반 득표에 실패했습니다. 남아공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35.74% 진행된 가운데 ANC가 42.28%를 득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1야당인 민주동맹 DA가 24.47%로 2위, 제이콥 주마 전 대통령의 신생정당인 움콘토 위시즈워가 7.57%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원내 제2야당인 경제자유전사는 9.15%로 뒤로 밀렸습니다. 정당 비례대표제인 남아공에서는 유권자가 정당에 투표하고 그 득표를 따라서 정당별 의석수가 정해지는 의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데요. 중간 개표 결과대로 ANC가 과반을 득표하지 못하면 당대표인 라마포사 대통령이 연정을 구성해서 전체 400석 중에서 과반을 확보해야 연임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연합군이 예멘 후티 반군 지역의 목표물을 공습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30일 미영 연합군이 전투기와 함정을 동원해서 후티 지역의 군 지휘부와 함정 등 군사시설을 폭격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군 관계자들은 최근 홍해와 아덴만에서 이곳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대한 후티군의 공격에 대한 보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후티군은 최근 몇 달 동안 홍해와 아덴만을 통과하는 화물선 등에 대해서 공격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후티 반군은 3만 6천여 명의 팔레스타인들을 살해한 가자 지구 전쟁을 끝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라디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를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소식 이번에는 오늘의 키워드로 정리해 볼 텐데요. 앞서서 전해드렸던 남아프리카 공화국 총선 결과 투표 결과 수치를 조금 정정해야 할 네네. 부분이 있어서 제이콥 주마 전 대통령 신생 정당이죠. MK가 9.57% 득표를 해서 이런 소식도 들어왔고요. 제2야당이 9.15%로 MK에도 밀리고 있다. 수치를 조금 저희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 네, 죄송합니다. 저희 같이 살펴볼 텐데요. 자, 이건 가짜, 진짜는 11월.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이제 평결이 맞아요. 나왔죠. 네.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에 대해서 34개 모든 혐의 배심원단은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뉴욕 맨하튼 주민 12명 구성된 배심원단이 형사법원에 출석을 해서 심리를 이제 끝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34개 혐의가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는데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전해드릴 때 배심원단의 심리가 좀 시간이 걸릴 것 네. 같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전해드렸는데 예상외로 심리 이틀 만에 빨리 결론이 났습니다. 네. 그런데 전현직 미국 대통령이 유죄 판결 받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니까 좀 유례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건데 이 판결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치스러운 일이고 조작된 재판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내려질 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트럼프 전 대통령 불명예를 안게 된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조 바이든 대통령도 판결이 나오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면서 재집권 막을 방법은 투표뿐이다라면서 유권자들에게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네, 이번 사건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사태를 덮기 위해서 돈을 건넨 것이 알려지면서 시작된 거죠.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직 성인 영화배우인 스토미 데니얼스에게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서 당시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서 13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7천만 원을 건넸고요. 이 돈을 법률 자문 비용인 것처럼 위장해서 회사 장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된 겁니다. 네. 검찰은 이번 재판이 단순한 회계장부 조작이 아니라 2016년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저질러진 별도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감추기 위해서 한 일이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중범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밖에도 미국 의회 전복을 사주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고요. 주요 기밀 문서를 유출했던 혐의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럼 배심원 판결에 따라서 법원이 이제 판결을 하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후안 버천 판사가 7월 11일 오전 10시 우리 시각으로 이제 오후 11시가 되는데요. 선고 공판을 열고 형량을 발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공화당 전당대회 나흘 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변수가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 사법부가 배심원의 판결을 뒤집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네. 특히 형사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권리를 존중해서 무죄 판결을 유죄로 번복할 수가 없는데요. 다만 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서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면은 유죄 판결을 뒤집을 수는 있지만 굉장히 드물다고 합니다. 따라서 머천 판사는 배심원단의 유죄 판결을 받아들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양형 기준에 따라서 형량을 선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즈에서는 징역 4년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감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는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리고 판결에 대해서 트럼프 측에서 항소할 것이 항소하겠죠. 확실하기 네. 때문에 네. 몇 년은 더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또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최대 4년까지 나오겠지만 80대가 넘었잖아요. 그래서 고령 그리고 범죄 전력이 없기 때문에 형량이 좀 짧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아예 수감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미국의 수정헌법에 따르면 중범죄자의 대통령직 금지 조항이 없기 때문에 네.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군요. 말씀인 것처럼 불명예죠. 네. 맞습니다. 이번 이 배심원 판결이 또 전체적인 대선 판도에 네.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변화는 늘 가능하다. 예. 네.
지금 러시아와 2년 넘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 수세에 몰렸습니다. 그러자 그렇죠. 미국이 전쟁 정책에 대해서 뭔가 좀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무기로 러시아 내부를 공격하는 것을 일부 허용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북동부 하루키우 인근 국경에서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고 유연성을 허용하기로 했다라고 결정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이 여러 가지 무기, 포탄을 지원하긴 했는데요. 하지만 확전을 우려해서 우크라이나가 자국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것은 자제시켰는데 러시아가 하루키우 공습을 시작한 이후에 젤렌스키 대통령 비롯해서 우크라이나가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면서 미국 서방 측에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사실은 유럽 국가들도 무기 제한 풀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파병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예. 있거든요. 영국, 프랑스, 나토 등도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에게 무기 사용 제한을 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예. 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전장의 상황은 변화에 따라서 미국 입장도 조정을 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러시아 내부의 군사 표적 공격을 허용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허용한 공격 범위는 말씀드린 하루키우를 향하는 러시아의 미사일 그리고 우크라이나 영토를 향해서 폭탄을 발사하는 러시아 폭격기 이런 데 대해서 대비하기엔 조치이기 때문에 뭐 러시아 깊숙이 장거리로 공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미국이 밝혔는데요. 네.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무기를 이용해서 민간 기반 시설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서 러시아 내부의 군사 목표물을 공격할 수는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러시아 외무부는 30일 브리핑을 통해서 우크라이나가 서방 무기로 러시아 민간 시설을 공격할 경우 러시아군이 비례적으로 대응하겠다.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겠다는 네. 건데요. 크렘린궁도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기절할 정도로 더운 날씨. 우리도 이제 점점 더위를 네.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인데. 네, 인도 얘기입니다. 제가 예. 인도 수도 뉴델리의 낮 기온이 관측 사상 처음으로 52도 넘어섰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네. 지금 폭염이 계속 이어지면서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동부 지역인 비하르주의 당국은 학생들이 기절했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다음 달 8일까지 학교 폐쇄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갑작스러운 폭염 엘니뇨 현상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도 과학연구소의 석자 교수는 엘니뇨 현상 때문에 습기가 점점 심해지고 바람은 적어졌고 결국은 기온이 올라가고 있다면서 이 모든 것이 기후위기가 관련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한편 인도 기상청은 뉴델리 비롯해서 라자스탄 그리고 하리아나, 펀자브 지역 등에 대해서 폭염 적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폭염 때문에 사망자도 지금 늘고 있는데요. 북서부 라자산주에서 최고 기온, 낮 기온인데 50도 육박하면서 9명이 폭염 관련 증상으로 사망했고요. 그리고 네. 열사병 사례도 하루 동안 451건 보고가 됐습니다. 이 무더위 때문에 전력 소비도 급증하면서 인도 전역에서 정전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도 델리 최대 전력회사에 따르면 에어컨 사용량이 늘면서 델리의 최대 전력 수요가 8.3기가와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인도 기상청에서는 낮 최고 기온 49도 이상으로 올라갈 날이 당분간 지속될 거라고 전망을 하면서 외출 자제 등 건강에 주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인도 당국이 폭염으로 물 부족 사태가 심해질 수 있다면서 물 공급 제한하고 세차 등으로 물 낭비하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49도, 50도라는 이 기온이 뭐 상상도 안 되는 수치인데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장사하는 한 상인 얘기로는 네. 누가 뺨을 때리는 것 같다. 그 정도로 뜨겁고 따갑다. 아유,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게 네. 모든 게 이제 기후 변화, 이상 기후 때문이라고 하니까 정말 그 기후 변화에 대해서 네. 실감을 하게 되는 요즘이 그렇죠. 아닌가 지금 싶습니다. 여기는 인도이긴 합니다만 이제 우리도 점점 뭐 네, 좀 이번 노출될 날이 있지 않을까 여름이 얼마나 싶기도 합니다. 더울까 싶기도 하네요. 네. 네 번째 키워드는 배려가 민폐가 된 건가요? 라고 정하셨는데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 나루히토 일왕의 조카 가코 공주가 네. 그리스를 공식 방문해서 착용한 우리 돈 26,000원짜리 파란 니트가 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왕실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공식 행사에 너무 저렴한 평상복을 입고 나타난 것이 예의에 어긋난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건데
가코공주가 지난 26일 일본과 그리스의 외교 수립 125주년 기하면서 그리스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음 달 1일까지 공식 일정을 소화한다고 하는데 네. 방문한 첫날에 26일인데요. 세계 문화유산인 파르테논 신전을 방문했는데 이때 공주가 파란색 니트에 흰색 바지를 입고 갔습니다. 근데 그리스 국기가 파란색과 그렇죠. 네. 흰색이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배려해서 국기를 연상시킨다. 잘했네. 이런 평가가 있었고요. 네. 또 온라인상에서 가코 공주가 입었던 옷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면서 요즘은 빨라요 이런 게 금방 어디에 무슨 그쵸? 제품인지 가격까지 다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온라인 판매점에서 이제 뭐 어떤 프랜드의 상품을 추천된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네. 이거구나 하면서 이제 막 사기 시작한 거죠. 근데 봤더니 우리 돈으로 가격이 26,000원, 3,000원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공주님이 네. 소박하시네요. 평소에도 이 브랜드 제품을 즐겨 착용했었다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해당 매장에서는 큰 인기를 끌면서 네. 일부 제품이 완판됐군요. 품절되는 일어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 가격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된 겁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6,000원. 이거 너무 싼 옷을 입고 간 것 아니냐, 공식 행사인데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뭐 그리스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다. 그리고 또 일부러 그렇게 저렴한 옷을 선택할 필요는 없지 않았냐. 그러니까 가격보다는 TOP에 맞게 입고 가야 됐었던 거다. 네. 일본의 품위를 떨어뜨렸다. 뭐 이런 반응이 나온 겁니다. 한편 일본의 산케이 신문은 가코공주의 해외 공식 일정 패션을 소개하면서 해외 방문할 때 야외 행사 등이 있기 때문에 국내 공식 행사에서 볼 수 없는 이렇게 좀 편한 복장을 선보일 기회가 있었고 네. 또 가코공주가 페루 유적지 마추픽추를 방문했을 때도 그때 좀 베이직한 그런 베이지색 자켓을 편하게 입었었다 이렇게 보도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저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기는 한데. 그리고 여기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 네.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네. 거기 진짜 좀 덥고 그렇죠. 햇볕이 쨍쨍하고 그래서 뭐 무슨 원피스 드레스를 입고 가기에는 조금 네, 뭐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땅도 고르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편한 얘기가 복장이 아닐까 예, 싶습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논란이 되고 네, 있다. 공주님의 옷차림에 네. 대해서. 예. 자, 다음 키워드 넘어가죠. 이제 거기 안 서 있어도 괜찮아요. 네. 이렇게. 예.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입니다. 아마존이 무인기를 이용한 배송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게 된 건데요. 미 연방항공청으로부터 지상 감시자의 시야에서 벗어나는 거리까지 드론을 비행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은 아마존이 드론을 가시권 내에서만 비행하도록 그렇게 할 수 눈에 있는- 보이는 상황에서만 네. 비행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가 드론이. 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감시하는 사람이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도 누가 뭘 안 서 있어도 된다는 게 이게 얼핏 안 와닿았는데. 네. 그래서 그래서 비가시권으로 장거리 비행이 허용되지 가능이 않은데 돼졌으니까. 이제는 허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드론으로 배송하려면 원래는 1마일 1.6km에 한 명씩 관찰자가 있어야 되는 배치해야 거예요. 되고 그러다 보니까 드론 하나 띄우려고 사람들이 서야 되니까 비용이 들죠. 더 많이 예, 들어가고 인건비가. 서비스 확장에도 제한이 있었는데 이제는 가시권을 벗어나는 거리도 비행할 수 있도록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겁니다. 네. 제프 베이조스는 아마존 프라임 에어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했고 서비스를 확장했는 이번 이제 결론이 난 거고요. 그래서 2030년까지 연간 5억 건의 드론 배송을 하겠다는 것이 회사 측의 목표라고 합니다. 네. 현재까지 아마존은 캘리포니아주 로퍼트, 텍사스주 칼리스테이션 이 두 지역에 드론 주문 처리 허브를 두고 드론 배송 서비스를 해오고 있는데요. 네. 올해는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드론 배송을 시작했고 내년도에는 다른 도시들로 서비스 지역을 넓힐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장거리 드론 배송이 가능해지면서 월마트와도 경쟁이 좀 더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관찰 인력이 필요했다는 거 몰랐어서. 네. 그게 더 사실 놀랍네요. 이 드론으로 가는 거다 보니까 이제 일반 그 배달하시는 분이 가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네. 사고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야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보이지 네. 않는 곳에도 배달할 수 있게 됐다.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였고요. 네. 다음 키워드 치킨은 못 참죠. 못 참습니다. 네.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요? 미시게 나라 프랑스에서 네. 한국 급식이 제공되는데 네.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프랑스 중학교 급식에 닭강정, 잡채, 불고기. 학생들이 좋아할 네. 만한 메뉴네요. 네, 이게 나와가지고 학생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네. 작년에 몽밀레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있었고요. 이번에는 브레이르라는 그 중학교에서 급식으로 한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5월 30일이 한국의 날이었고요. 그 네. 행사에 맞춰서 전교생들에게 한식을 제공한 건데 한식을 맛본 아이들이 오늘 한국 음식 먹어서 너무 좋다 이렇게 굉장히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급식뿐만 아니라 한복 입기, 종이 접기, 서예, 딱지치기 등 각종 체험 코너가 학교에 이제 마련됐고요. 네. 사물놀이, 봉산 탈춤, 태권도 시범 공연도 있었다고 하고요. 또 한쪽에서는 비빔밥 만들기 행사도 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부예르 학교 중학교는 2017년부터 한국 국제 섹션이 개설된 학교라고 하는데요. 네.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 문학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과목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세 과목에 대해서 7시간 수업이 이 학교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국제 섹션은 국제 언어, 문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글로벌 엘리트 교육 과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영어, 스페인어,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다양한 외국어 과목이 개설되어 있고 한국어는 2017년 18번째 언어로 추가가 됐습니다. 한식을 전교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죠. 예산도 그렇고 그렇죠. 위생 문제가 있어서 좀 선뜻 마음 먹기가 힘들었던 일이었는데 한식을 알려야 되겠다라는 한국인 부모들의 의지가 같이 반영이 되면서 학교와 이게 합의 맞으면서 진행이 된 거라고 합니다. 네. 이 학교 교장은 국제 섹션을 통해서 한국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국제 섹션 넘어서서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많은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편 행사를 후원한 윤강우 프랑스 한국교육원장은 프랑스의 언어교육 정책은 문법, 어휘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역사, 문화 전반에 대해서 이해를 높이는 것이라면서 그렇죠. 이번 행사 네. 굉장히 의미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치킨을 또 널리 알리는 한국식 치킨, 그리고 닭강정 일단 뭐 이런 거. 이 10대 때는 맛있는 거 정말 좋아해요. 아유, 그럼요. 일단 입이 즐거우면 마음도 넉넉해지고 공부도 잘 되겠죠. 호의적이고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전희의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Don't Stop Believing. Just a small town girl living in a lonely world. She took the midnight train going anywhere. Just a city boy, born and raised in South Detroit. He took the midnight train going anywhere. A singer in a smoky room, the smell of wine and cheap perfume. For a smile they can share the night. It goes on and on and on and on. Strangers waiting up and down the boulevard. Their shadows searching in the night.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송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내일 북풍이 불 것으로 예고되면서 북한이 오물풍선을 또 날려보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또 북한이 지난 29일부터 오늘까지 사흘째 GPS 교란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가방 등을 건네며 이를 몰래 촬영한 최재형 목사가 대통령실 관계자와 청탁 관련 대화를 나눴다는 증거 자료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등 피해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 산업 생산이 자동차 생산 호조에 힘입어 1.1% 증가하며 한 달 만에 증가세를 회복했습니다. 반면 소비 흐름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 지수는 한 달 전보다 1.2%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기업 실적 저조 영향으로 법인세 수입이 큰 폭으로 줄며 4월 세수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6조 원 넘게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큰 폭의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도 예산보다 세수가 덜 거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1년 만에 다시 7만 가구를 넘었습니다. 준공후 미분양 주택, 이른바 악성 미분양도 한 달 전보다 6.3% 늘어 9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음주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오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24일 구속영장 심사 때와 달리 송치 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접촉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모두 유죄라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결 이후 자신은 무죄이며 조작된 재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미국 시카고 유정임 통신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정임 통신원. 안녕하세요. 시카고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에서는 좀 보기 힘든 동물이긴 한데 요즘 시카고 그쪽 지역에 이 코요테가 자주 출몰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코요테가 출몰하긴 했는데요. 네. 도심 지역을 확대하며 다양한 지역에서 최근 들어 코요테가 더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또 북부 인근 지역 주민들은요. 네. 코요테가 평소보다 더 공격적으로 변했다고 경계해야 한다고 알려졌는데요. 반려견과 산책 중이던 한 시민은 길을 걷다가 코요테를 만났는데 네. 반려견을 사냥하기 위해서 코요테가 송곳니를 드러내며 공격성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위험하네요. 네, 또 코요테가 목줄을 하지 않는 반려견을 물어 죽인 사건도 있었고요. 네. 한 시민의 엉덩이를 물어 부상을 입힌 사건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네. 또 심지어 코요테가 한 마리가 아닌 두 마리가 같이 움직이면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일이 지난주 화요일에도 발생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안도 커져가고 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코요테는 수줍음이 많고 사람을 피하는 동물로 주로 인적이 드문 밤에만 다니는 습성을 지닌 동물로 알려졌기 때문에 왜 이렇게 코요테가 사람 사는 지역에 자주 출몰되고 공격성이 더 강해졌는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사람과의 접촉을 꺼리고 주로 밤에 야간에 활동하는 습성을 가졌었는데 그렇다면 전문가들 이야기는 뭔가요? 왜 이렇게 이 상황이 달라졌는지 뭐 이야기 나온 게 있을까요? 네, 시카고 동물보호및 통제센터는 이 같은 원인이 네. 모두 인간에게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해당 단체는 최근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주민들이 코요테와 코요테 새끼에게 먹이를 주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했는데요. 코요테가 사람으로부터 음식을 받아 먹는 습관이 생기면서 사람을 꺼려하던 습성이 변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코요테가 새끼를 낳는 시기가 보통 3월 중순에서 4월인데요. 네. 이때는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코요테들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인간과 다른 동물들을 대상으로 방어와 공격적인 태세를 강하게 나타낸다고 합니다. 또 보통 새벽이나 해질 무렵에 코요테들이 출몰을 하는데 이 시기에는 낮에도 활동을 한다는 것이 동물보호단체의 설명입니다. 네. 이외에도요, 코요테들이 영역 싸움에서 밀리면서 서식지인 대평원에서 교외 도심으로 차츰 이동을 했는데 네. 한번 도심에 진입을 하고 보니까 인간으로부터 먹이를 쉽게 찾을 수도 있고 또 새끼들이 다른 맹수의 공격을 받을 위험도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안 코요테들이 여기 뭐 살기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사는 지역을 떠날 필요성도 못 느낄 가능성도 높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 야생동물에게 함부로 먹이를 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또 드는데 시카고에 지금 이 코요테 개체수 어느 정도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요, 약 네. 2,000여 마리의 코요테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시카고 동물보호 및 통제센터는 도시에 적응한 것으로 보이는 코요테의 수가 더 많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공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경찰서에서 덫을 놓아 포획을 하려고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동물보호단체의 반발로 덫을 이용한 포획은 포기했고요. 네. 대신 코요테들의 공격성을 최소화하고 또 멀리 내쫓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시민들의 안전도 좀 잘 지켜줘야 되겠습니다. 또 다른 소식도 준비를 하셨는데 많이들 보셨을 영화 나홀로 집의 배경에 등장했던 시카고 교회 저택이 매물로 나왔다면서요? 네, 제가 사는 지역에서도 매우 가까운 곳이라서 저도 몇 번 가봤는데요. 네. 시카고 북서부 부촌인 위네카에 위치한 나홀로 집의 저택이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이 집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업체의 매물 사이트에 지난 24일 등록됐고요. 해당 소개글에 따르면 이 집은 9,126제곱피트, 면적에 침실 5개와 욕실 5개를 갖추고 있습니다. 1921년 건축돼서 2018년 대대적으로 개조되고 확장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실제 영화 속 집 내부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는데요. 네. 내부에는 농구 코트로 쓸 수 있는 체육관, 또 소규모 영화관 설비도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저택의 또 실제 소유주가요, 525만 달러, 하나로 71억 5,800만 원의 가격으로 부동산 시장에 12년 만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사실 이 소유주는요, 지난 2012년에 158만 달러, 하나로 약 21억 5,400만 원의 이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업체 측은 나홀로 집으로 유명한 이 벽돌 저택은 미국 대중문화에서 가장 상징적인 영화 속 집을 소유할 드문 기회가 될 것이라고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네요. 근데 가격이 지금 12년 만에 집을 내놓는데 50억 가까이 올랐잖아요. 이렇게 네. 비싼 건가요? 이 지역이 좀 많이 맞아요. 비싼가 봐요. 네. 네, 맞습니다. 워낙 부촌이다 보니까 안 그래도 제가 일리노이 부동산 협회 측에 문의를 했는데요. 네네. 원래부터 영화 나홀로 집에로 유명해졌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합니다. 네네. 네, 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집 베스트 탑 5에 들어갈 정도로 네. 투자 가치가 높은 매물로 평가를 받고 있어서 네. 많은 투자 회사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또 게다가 이 집은 워낙 부촌인 지역에 자리 잡고 있고 인근의 미시간 호수 그리고 학군도 매우 좋은 곳에 있어서요. 아, 그렇군요.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시카고에서 이 정도 어떤 집을 소유하려면 평균 소득 한 어느 정도나 돼야 되나요? 뭐 꽤 상류층이어야겠죠? 아, 네, 맞습니다. 이런 대저택들은 부촌에 자리하고 학군이 좋아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세금이 무척 높은데요. 그렇겠죠. 건물 유지 비용에 네. 보험료까지 합산을 하면 한 월 3, 4만 달러가 정기적으로 유지가 돼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네. 연소득 60만 달러, 네, 하나로는 8억 정도는 돼야 이 음. 집을 유지 보수할 수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두 가지 소식 잘 전해주셨어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미국 시카고에서 유정임 통신원이었습니다. Here comes the sun. 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 글로벌 이슈 구정은의 수상한 GPS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이야기 전해주신다고요. 일단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가보지는 아직 못 못했습니다. 가보셨어요? 예. 꼭 가보세요. 정말 네. 너무 신비롭고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사진으로만 항상 예. 봤던 기억이 있는데. 예, 그 앙코르와트 그러면 사실 이거는 뭐 한국에서 워낙들 많이 다녀오셔서 그렇죠. 특별히 이 요정에 대해서 설명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이제 앙코르와트가 이제 하나의 제일 큰 사원 이름이고 그렇죠. 사원 겸 뭐 궁전 같은 네. 그 밖에도 뭐 여러 사원들이 이렇게 주변 지역에 몰려 있는데 네. 뭐 세계 유명 관광지 중에서 항상 뭐 빠지지 않죠. 매년 한 200만 명 정도가 찾는다고 해요. 네. 한국 사람들도 많이 가고 저도 빨리 가봐야 되겠네요. 유네스코 세계 네. 문화유산입니다. 예. 이 앙코르가 있는 도시가 이제 시엠립. 여기 도시 이름이 시엠립이고 네. 그 안에 유적 단지가 굉장히 큽니다. 면적이 한 400제곱킬로미터 오. 전체 다 하면은. 근데 이 앙코르 유적 단지 안에도 마을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마을이라고 하기도 아무튼 집들이 이렇게 있는 거 저도 그러니까 봤었거든요. 사는 사람이 있다는 예, 거죠. 실제로 사람들이 예. 사는 유적 단지 예, 안에. 예. 그 숫자가 한 10만 명 정도에 오. 이른다고 해요. 근데 집들의 주거 환경은 제 기억에는 굉장히 열악해요. 근데 어쨌든 대대로 이곳에 살아온 사람들인데 네. 근데 캄보디아 당국이 이 사람들을 최근에 1, 2년 새 강제 이주를 좀 시키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오, 있습니다. 대대로 그 지역에 살아온 예. 사람들을 왜 강제 이주시키는 건가요? 명목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존한다는 거예요. 유적 단지 안에 사람들이 뭐 살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뭐 앙코르 단지가 그 크메르 시대의 이제 주요 건축물들, 그다음에 또 거기 뭐 운하라 그래서 뭐 수문학 이런 걸 보여주는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꾸 주거지를 조금씩 확장을 하는 거, 그리고 또 시엠립 도시 자체가 이제 커지면서 네. 도시 쪽에서 자꾸 이 유네스코 유산 단지 쪽으로도 이제 집들이 이제 밀려오는 문제가 뭐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2022년부터 이제 퇴거를 추진하기 시작을 했고, 당국의 발표로는 한 1만 가구가 자발적으로 이주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했다. 그래서 그 중에 절반인 5천 가구, 뭐 4만 명 가까이가 이미 이사를 완료했다. 이렇게 당국이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자발적으로 네. 나간 거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게 자발적이지 게 아니었다. 일종의 뭐 괴롭힘이라든가 네. 좀 협박 같은 게 있었다. 그래서 국제 앰네스티가 이거를 주민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이거 이제 강제 이주를 멈춰라 이렇게 촉구를 했거든요. 네. 근데 앰네스티가 공개한 주민 증언을 보면은 뭐 나가는 거 동의하는 사람 이쪽 줄, 싫은 사람 저쪽 줄 서라. 좀 약간 윽박지르는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나가면은 정부가 지원이라도 해주지만 그렇죠. 더 버티면 이제 그런 것도 없다 뭐라든가. 뭐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뭐 예, 이런 게 있었겠죠. 그래서 네, 예. 사실상 자발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이제 강제 퇴거였다라고 이제 앰네스티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집이 있었고 살고 있었으면 대대로 살았던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토지가 그
개인의 소유가 아니었었던. 근데 소유권이 한마디로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이제 현대적인 의미의 법적인 네, 소유권이 네, 없었던 네.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정부가 이 CM립 일대를 구역을 나눠놨어요. 여기가 워낙에 문화재가 많다 보니까 예를 들면 1구역은 유적지, 딱 진짜 유적이 현재 네.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2구역이 이제 고고학적인 다른 그래도 뭐 사원은 아니어도 뭐 이런 눈에 띄는 거 아니어도 유적들이 좀 있어요. 고고학 보호구역이라 그래서 네. 일종의 거기가 완충지대 같은 곳인데 그리고 3구역이면 문화경관 그래서 보호하는 거고 뭐 4구역도 뭐 고고학적, 인류학적 이제 다 관심사가 되는 거. 예. 관심적이네요. 네. 그 다음에 5구역이 이제 사회경제문화개발지역인데 이게 CMG 전체예요. 한마디로 이 전체를 다 그러네요. 당국 입장에서는 이제 좀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관리를 구역을 하겠다. 나눠서 관리를 해서 하고 네. 있는 건데 이제 이때 이미 2004년에 20년 전에 예. 정부가 이제 앙코르 요적의 1구역, 2구역 하면서 제일 중요한 2개 구역에 위치한 모든 토지는 국유지다. 그러니까 아. 유적들과 고고학적인 이제 흔적이 있는 것들은 이제 나라 땅으로 해놨고 예. 그래서 이 보호구역 1, 2구역은 건축 법규를 뭐 정비를 그동안에 하고 경계초소도 이제 설치를 해왔습니다. 근데 당국의 그래서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정비를 해왔는데 관광객이 많아지고 또 돈벌이가 되다 보니까 이제 원래 여기 살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뒤에 가서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많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 와서 돈 벌려고 그렇죠. 들어온 사람들이 많고 네. 그래서 이제 못 들어가게 막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 자연적으로 인구가 늘어난 것도 있고 그 주민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주를 시켰다. 이렇게 당국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앙코르와트가 세계 여러 유적지 중에서도 좀 파괴된 정도가 심한 좀 걸로 많이 알려져 심해요. 있잖아요. 이게 뭐 그 숲속에 거의 수백 년 동안 방치돼 있어갖고 네. 따프롬이라고 유명한 사원인데 예. 그게 또 거기- 기억에 남거든요. 예, 예. 예. 그 사원에 완전 나무 뿌리가 영화에도 이렇게 나와서 그 커다랗게. 예, 나무가 완전히 잡아먹다시피 한 예. 그래서 뭐 복원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근데 그러니까요. 어쨌든 뭐 인도라든가 일본, 한국 이런 여러 나라가 도와줘서 지금 당국이 복원을 또 많이 하기는 했어요. 네. 그리고 이 복원과 유적 보호 전체 이제 유네스코가 도움을 또 많이 줬었고요. 그래서 이제 93년부터 유네스코가 이제 캄보디아 정부랑 협력을 해서 도움을 줬었고 이제 캄보디아 정부 입장에서 이미 94년, 그러니까 30년 전부터 뭐 그때는 이제 왕국이었던 시절에는 이제 뭐 왕실 법령 반포하고 또 이렇게 해갖고 여러 가지 보호 조치를 하고 있고 네. 이 압사라 국가청이라 그래서 전담 보호 기관이 있어요. 이제 앙코르 지역 유적을 이제 보호하는. 그래서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중에도 이제 좀 부서질 위기가 많은 것들을 위험에 빠진 세계유산이라고 이렇게 해놓는데 네. 거기에 들어가 있다가 2004년에 여러 노력으로 해서 이제 그 목록에서 빠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문화재, 뭐 예. 이런 앙코르와트를 보호하는 거 정말 중요한 일이죠. 예. 그런데 이제 일단은 주민들이 쫓겨났잖아요. 네. 뭐 어떻게 살 방법은 좀 마련해주고 이제 이주를 그게 시킨 건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항상 이주라는 네. 게 새로운 주거단지를 어느 정도 지었고 지금도 짓고 있습니다. 아. 이게 룬타액이라는 곳인데 네. 되게 25km가 떨어져 있어요. 근데 25km면 굉장히 긴 거리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우리도 출퇴근 거리가 뭐 이렇게 한 붙어 있다가 25km. 근데 여기는 또 더구나 무슨 지하철이나 그렇죠. 자가용차나 이런 게 예. 아니라 이 사람들이 대체로 앙코르 지역에 앙코르와트에 결국 가가지고 일을 해야 되고 돈벌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대체로 뭐 이 오토바이나 네. 이런 것들 타고 다니는데 그 기름값이 좀만 높아져도 늘어나도 굉장히 사람들한테 부담이 되는 거고. 되겠네요. 네. 예. 그래서 지금 훈만의 총리가 작년 말에 발표한 걸 보면 뭐 이미 수천 가구가 살고 있고 앞으로 더 들어올 거고 여기 지금 콘크리트 도로에다가 전기나 물 같은 기반 시설도 다 만들 거고 네. 여기가 CM립의 지금 구도시보다 새로운 도시가 될 거다. 네. 그러면서 한 말이 5성급 리조트 수준의 도시가 될 거다. 오. 질서 있고 아주 모범적인 도시로 만들 거다. 뭐 이렇게 훈만의 총리는 주장을 했죠. 예. 진짜 그런가요? 5성급 이게 리조트 현지 수준이다. 언론의 그 캄보자 뉴스라는 그 뉴스를 찾아보니까 네. 이게 콘크리트 도로를 지을 거다라고 했는데 네. 이제 한 55개 콘크리트 도로를 좀 깔긴 했는데 나머지 한 200개 정도 지금 설치된 도로는 이제 고무를 깐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아직까지는 보면은 그냥 공터에 네. 집들을 이렇게 쭉 그만 줄지어 좀 늘어났는데
삭막해 보이긴 해요. 5성급 리조트는 전혀 아니고 아직은 좀 공사판으로 보여요. 뭐 이제 진행 나무도 중이라고 건설 중이라고 나무도 하니까. 없고. 네. 그러니까 이게 더 진하고 자연적으로 거기가 이제 사람들이 뭐 상거리 중심이 생기고 이러면 모르겠지만 살기는 굉장히 좀 현재로서는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 네. 거기 이사 간 사람들을 뭐 AP통신 이런 데서 인터뷰를 한 거 보니까 네. 예전에 판잣집에 살다가 어쨌건 벽돌집으로 가서 집 자체가 주거 환경이 좋아진 거는 사실인데 땅은 정부가 줬지만 집은 자기들이 빚내서 지어야 되는 형편이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 그다음에 일터가 없는 거나 아니면 멀리까지 가야 되는 거. 예. 이런 게 문제고 이거는 굉장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판잣집에서 벽돌집 가는 건 좋지만 이거 일자리가 제일 큰 문제인 거죠. 일자리 빚을 내서 지금 개인이 지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개인이 빚을 냈으니까 그 이제 대출을 정부가 알선하고 했지만 네. 이 사람들 이제 캄보디아 막 가신 분들은 거기 물가를 아실 텐데 이제 은행에서 뭐 한 가구에 뭐 예를 들면 $1,000씩 네. 이렇게 대출 받아서 짓고 이제 이게 결국 이제 다 진짜 말 그대로 빚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갚아야 될 돈이 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또 일을 해야 되는데 이동거리는 또 예, 그리고 멀어졌고. 예전에는 뭐 이제 여자들도 가서 일을 하든가 아니면은 근처에서 뭐 한마디로 채집이라도 뭐 과일이나 채소도 키우고 뭐 그다음에 네. 개를 잡아서 팔기도 하고 네, 네, 이런 네. 것들이 이제는 이제 여기는 그냥 안 되는 광활한 거죠. 공터인 거니까 네. 예, 그런 게 좀 사람이 없으니까. 예, 완전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주를 하고 이 사람들이 좀 이렇게 정착을 하기까지 자리 잡을 때까지는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근데 뭐 건데. 이제 이 앞사라 국가차량에서는 자발적 이주다, 선택권을 준 거다. 그리고 그래서 떠나겠다는 사람들한테는 집 짓고 살 땅을 줬다. 그리고 통조림 식품과 2달 먹을 쌀과 집 짓는 데 쓸 양철판도 줬다. 그리고 10년 동안 이게 뭐 31만 리에 그러니까 한 10만 원 정도 우리 돈으로 이렇게 주는 빈곤층 복지 프로그램도 제공을 하고 네. 그 예전엔 무엇보다 결국 무허가 주택 아니었느냐. 그런데 이제는 이만큼 살만해졌다라고 법적으로 오히려. 자기 땅을 주게 된 거. 사실은 옮겨간 사람들 대부분이 네. 그것 때문에 옮겨갔다고 해요. 이제 법적으로 확실한 자기 땅이 생기는 거.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훈만회 총리도 비판하려거든 1년 뒤에 와서 봐라. 지금 상황은 여기가 다 안 지어져서 그런 거고. 예. 그리고 이렇게 강제이주 아니고 이렇게 이주를 시키는 게 우리 입장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이렇게 자꾸 그냥 놔두면은 너무 인구 늘어나고 네. 또 유네스코 유산에서도 뭐 제외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을 우리는 지켜야 되겠다. 예, 그 명분이잖아요. 계속 유네스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유네스코 입장은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하던가요? 이게 정부 쪽에서는 자꾸만 주민들한테 이게 유네스코 규정 때문에 예. 이제 시키는 거야라고 하고 이제 계속해서 유네스코가 주민들 떠나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엠네스티나 인권단체들은 유네스코가 이거에 대해서 빨리 해명하고 이게 사실이 네. 아니면 아니라고 빨리 밝혀라. 유네스코도 결국 나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 몰아내라고 한 적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당국에 시정을 요청한다. 유네스코는 앙코르의 이 주민 이주 프로그램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 이런 성명까지 냈죠. 그 유네스코 입장에서도 사실 취지 예, 안 맞죠. 맞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까지 하면서 보호하라는 건 아닌 이걸 건데. 보호하는 것도 좋은데 네. 그것도 유네스코 입장은 우리가 유네스코가 보호하는 거는 유적만이 있는 게 아니라 무형의 문화유산 즉 그렇죠. 사람들의 삶도 포함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앙코르에서 이제 그 크메르 시절부터 이렇게 내려온 전통이라든가 네. 뭐 사라진 고대 문화 관습이라든가 뭐 지금도 뭐 전통 기도, 전통 음악, 전통 무용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전통적인 방식으로 직무를 짜기도 하고 이런 것도 다 보호하면서 그렇죠. 지속 가능하게 발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유네스코는 이제 그 앞사라 국가청이라는 곳에도 이 보호구역에서 사람들이 살면서 또 유적도 보호하고 주민들의 소득도 늘리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문화유산도 지키고 주민들도 좀 함께 지키는. 근데 약간 정부 네. 차원이 좀 부동산 개발 같은 느낌도 좀 들고요. 그러니까요. 예. 이런 일을 해야 될 게 이제 훈만의 총리겠죠. 예. 훈만의 총리가
이게 작년 8월에 총리에 취임했죠. 그 전에 그 오랫동안 집권했던 훈센 총리의 98년부터 사실은 그 전부터 해서 총리를 예. 공식 집권한 것만 한 뭐 25년이고 훈센 총리의 아들입니다. 그렇군요. 아들인데 제가 작년 초에 이 캄보디아를 갔었거든요. 그때도 뭐 아들이 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그때도 제가 뭐 많은 사람과 얘기를 해보지 않았지만 좀 당연한 수순처럼 받아들이고 있는데 네. 이제 어쨌든 훈센 총리 시절에 캄보디아의 경제 성장이 많기는 했어요. 뭐 예를 들면 유엔에서 이렇게 최저 개발국 리스트, 그러니까 가장 개발이 덜 된 나라. 이제 그 캄보디아는 이제 2027년에 거기서 벗어나기로 되어 있고, 네. 그다음에 훈만의 총리가 뭐 집권 뒤에 뭐 야심차게 뭐 오각형 성장 전략 이런 거 발표해가지고 2030년에는 중위소득 국가가 2050년쯤에는 고소득 국가가 되겠다 이러기도 하고 성장할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도 이제 또 세습이라는 그 비판이 많고 네. 이제 경제 성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정치적으로도 좀 더 민주화하는 이런 과제들을 안고는 있는데 또 우리나라랑 워낙에 이제 관련도 많고 그래서 저는 네. 참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렇습니다. 좀 아쉬운 점들이 아직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 사람에 대해서 그 주민들의 지지가 없이는 또 이어갈 수 없는 이게 항상 정치 이제 아닌가 결국은 싶어서요. 가장 큰 관광 수입원이잖아요. 그렇죠. 앙코르 지역이 네. 거기를 좀 정비를 하고 싶고 더 돈을 실제로 한 몇 년 사이에 리조트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물론 보호구역 안에 뭐 사람들 몰아내고 리조트 짓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네, 네. 이게 항상 이 가난한 사람들이 관광객들한테 노출되는 문제 저는 뭐 잘 모르긴 몰라도 그게 크게 작용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안타깝네요. 네. 이렇게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예전에도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고통받고 국어라고 있다는데. 이러는 아이들 많이 좀 몰아내고 계속해서 그런 작업들을 해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글로벌 이슈 구정은의 수상한 GPS에서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보존 문제 더불어서 강제 이주당한 주민들의 이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오늘 순서 마치고요. 다음 주 월요일 11시 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